지금 주식 계좌에 잃으면 안 되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투자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주식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조금 남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한다는데 나도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하며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바로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되면 생각합니다. 당장 쓸 돈은 아니니까. 좋은 기업이면 다시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니 떨어졌던 주가는 본전을 회복하고 어느 순간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보다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식도 할만하네 하며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00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죠. 분명 투자 금액은 처음보다 커졌는데 어느 순간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내 계좌에 있다는 사실만 봅니다. 그 1000만 원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 없어도 되는 돈인지, 얼마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똑같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누구는 1000만 원이 당장 필요 없는 여유자금이고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1000만 원은 한 달 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기다릴 시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돈을 잃으면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려는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와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통해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고 공과금과 생활비를 지출한 뒤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10%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만 원 손실입니다. 기분은 좋지 않죠. 하지만 예전처럼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달 월급이 또 들어옵니다. 손실이 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유자금으로만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100만 원이라도 다음 달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10%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주식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라는 개인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움직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등락만 반복하며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냉정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에 투자한 돈의 사용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한 순간에 주가가 어디에 있든 결정해야 합니다. 마침 주가가 올라와 있다면 다행이고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릴 수 없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부터 이런 투자는 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여유자금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금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어느 순간 1000만 원.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돈을 그냥 놔두는 것도 뭐하잖아.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다고 해서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몇 달 뒤 사용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돈이 없어도 내 생활이 유지되는 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식계좌에 있는 돈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식계좌의 숫자를 보면서 재테크를 위한 투자금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 느끼는 내 감정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실이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빠졌을 때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빠졌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손실 금액이 커져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알게 되죠.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이 없으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 돈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당장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10% 떨어졌습니다. 여유자금이라면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며 기업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지, 수급이 바뀌었는지,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의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죠. 본전입니다. 본전만 오면 나갈 거야. 바로 이때부터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의 흐름보다 내가 잃은 돈을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 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과 일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돈을 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인데 투자금 자체가 기다릴 수 없는 돈이라면 투자자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유자금은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투자금의 규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1000만 원 투자했어. 나는 5천만 원 투자했어. 하지만 저는 이런 비교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해도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과 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 500만 원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사안일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잃으면 절대 안 되는 돈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이 말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주식은 위험합니다. 라는 단순한 경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할 선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00만 원, 누구에게는 1000만 원, 1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주식 투자로 잃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 생활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모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성격을 무시하고 투자를 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권 또한 달라집니다. 돈이 급해지는 순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판단할 시간도 급해집니다. 결국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을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 몇 달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 잃었을 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돈,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했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넣었다면 그 순간부터 투자자는 불필요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적어도 투자금을 잃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라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참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주식에 투자한 돈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종목을 찾지 마십시오. 일단 계좌를 닫고 투자한 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십시오. 이 돈이 없어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금의 경계를 다시 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투자 방법뿐 아니라 투자금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위해 지켜야 할 돈까지 투자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투자금의 크기보다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식은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 잃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정말 여러분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종목 하나를 더 찾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참고 기다리면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하지만 내가 무리해서 투자한 돈 때문에 내 생활까지 흔들린다면 그때부터 주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순간부터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주식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투자하기 전에 종목을 찾기 전에 먼저 내 돈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은 돈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주식을 통해 나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활까지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우진